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순솔이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감정, 바로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좋아하던 취미를 해도,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눠도 어딘가 텅 빈 듯한 이 느낌이 들죠. 여러분도 함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의 본질과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도 넘치고 선택지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요가 오히려 우리를 텅 빈 상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감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도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3,000번 이상 스마트폰을 터치합니다. 그 속에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이 흐르죠. 하지만 자극이 많을수록 감정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피로감과 허무함 뿐입니다.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과잉 자극이 낳은 감정적 마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 공허함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핵심은 도파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즐거움의 신경 전달 물질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도파민은 기대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SNS, 짧은 영상,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 같은 과잉 자극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 기대만 높아지고 실제 만족은 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아 움직이지만 동시에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내면에서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함의 내적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 인간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살아갑니다.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삶의 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자유는 가능성을 주지만 동시에 불안도 동반합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일수록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죠. 공허함을 더욱 강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SNS가 만들어낸 비교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 행복, 화려한 순간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선은 현실이 아니라 타인의 하이라이트로 이동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항상 부족한 나를 느끼며 자신의 삶을 현재형이 아니라 보완해야 할 결핍의 목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반복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정체감만 희미한 텅 빈 감정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뭔가 소비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공허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의 부작용이며 지속적인 자극 추구가 초래한 피로의 징후입니다. 따라서 공허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멈추고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회복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자극의 중단에서 시작됩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히 걷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뇌는 비로소 자극의 피로를 회복하고 감정의 깊이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 단식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라고도 하죠. 하루 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영상, 음악을 멈추고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의 도파민 회로가 인정되며 감정의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담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의 의식화가 공허함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을 재정립하세요. 타인과의 상대적 위치보다 어제의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허전함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슬픔, 피로, 외로움, 무기력처럼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멈춤의 용기입니다. 현대사회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하지 않을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짐이 아니라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허함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과부하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감정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뇌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공허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을 채우기 위한 빈 공간이며 다음의 의미가 들어설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을 이해하고 나누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